PFT 멤버들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에는 PFT 멤버들 올해 신인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뭔 영상 시작하자마자 헛소리냐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자, 연말로 다가오면서 10월 달부터 본격적인 각종 시상식이 열리곤 합니다. 아시다시피 PFT 멤버들 빌보드 차트에서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홍준 대표님의 홍보력과 기획력 때문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기록은 기록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기록을 세운 아이돌들이 이 연말 시상식에서 후보에 오르는 거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멤버들이 신인상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자, 제가 바로 한번 보여드리면, 페브타의 멤버들이 신인상을 받게 되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이 나오나, 아니면 오기재 씨, 안성혜 씨가 나오나,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댓글 반응을 볼까요? 만약 PFT 멤버들에게 신인상을 주는 곳이 있다면 그 방송사는 바로 폭파다. 신인상 당연히 못 준다. 자, 실예로 제가 뭐 걸그룹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과거 한 걸그룹들이 많은 편파 논란, 조작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 멤버들이 충분히 상을 받을 수 있는 기록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 멤버들은 결국 상을 받지 못합니다. PFT 멤버들 다를까요? 아무리 대기록을 세웠다 하더라도 소속사의 대표와 K-POP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의 템퍼링이라는 사태에 아주 어두운 면을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이 멤버들 신인상은커녕 시상식에 등장조차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이 있는 방송사라면 과연 이 PFT 멤버들을 시상식에 초대할까요? 애시당초 시상식의 수상 후보자로 세우게 될까요?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결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송사가 그 많은 비판을 수용할 감당을 각오하고서 이 멤버들을 그 자리에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PFT 멤버들 지금 사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자 아이돌들에게 다이어트 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냐? 라는 질문에 대해, 자, 대중들은 아무런 말 없이 바로 이 멤버들이 활동할 당시의 사진을 올릴 뿐입니다. 자, 왜 저런 사진을 올리겠습니까? 그만큼 아이돌로서 자신들의 외모 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PFT 멤버들 여전히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하기에는 멤버들 스스로가 어떠한 결단과 노력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이 다이어트, 식단 강요, 건강관리 부재, 상당히 황당한 궤변들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PFT 멤버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등장을 하느냐? 이런 글이 또 올라왔어요. 전홍준 대표는 제발 애들 좀 놔줘라. 계약서 사인 한번 잘못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너희들은 평소에 실수 안 하고 사냐? 계약서 사인 한번 잘못하고 평생을 신용불량자로 살라는 거는 미친 거 아니냐?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게 정말 PFT 멤버들을 좋아하는 의미에서 한 이야기건, PFT 멤버들의 뒷배 세력으로 지목받고 있는 더기버스 측이건, 또 다른 세력이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저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죠. 사실상 신용불량자로 살게 된 상황을 만들고 이야기하는 건 역시 PFT 멤버들 본인들의 선택이다.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멤버들, 최근 전홍준 대표님이 새로운 큐피드 앨범 버전을 미국 전역에 15만 장을 발매했죠. 그거 다 멤버들에게도 정산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홍준 대표님의 마음을 몰라준 채 이 멤버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전홍준 대표님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증오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외국 기업과 아티스트로서 자기들의 음악, 큐피드를 가지고 글로벌하게 활동할 수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꿈과 날개를 계속 가로막히고 꺾여진다고 생각하니 반성할 리가 없다. 오히려 증오만 계속 커져가는 게 눈에 보인다. 왜 눈에 보인다라는 누리꾼의 의견이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피프티 멤버들이 여전히 전홍준 대표님의 연락을 받지 않고 나아가서는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배임죄, 형사고발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항고장까지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멤버들 항고장 제출에서 끝나는 게 이상해요. 왜 본안 소송으로 바로 가지 않느냐? 이런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하나씩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 설명을 좀 드릴 필요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정말 제대로 크로스 체크, 양쪽의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은 거냐. 인터뷰를 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인물인지조차 알아보지 않았다. 알았어도 문제다. 도대체 인터뷰를 어떻게 섭외했는지 그 과정만 살펴봐도 그것이 알고 싶다 PD 제작진과 나아가서는 더기버스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더기버스에 관련된 인물로서 JJO, 쪼쪼러브 5050 계속 이런 글을 쏟아냅니다. 그저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솔직히 다들 대놓고 피프티에 대해서는 온갖 루머, 거짓말 다 지어내고 별별 이야기도 다 하고 저주하고 이러면서 전홍준을 안 건드리는 이유는 뻔히 내 눈에 보인다. 뭐 어떤 이유가 보인다는 걸까요? 이러한 말이 또 달렸어요. 실제로 피프티에게 거대 자본의 배후가 없다고 생각해야지 가능한 일이지 힘 있는 사람은 욕하지 안 하고 약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전홍준 대표님을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거대 자본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그 거대 자본이 없어서 갖고 있던 시계까지 팔아가지고 멤버들을 데뷔시킨 게 전홍준 대표님인데 이제 와가지고는 엄청난 거대 자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최근 전홍준 대표님이 데이비드 용을 통해서 싱가포르에 엄청난 투자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런 이야기를 쏟아내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해서 이 전홍준 대표님은 진심으로 위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아니라 정작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원망과 형사고발과 나아가서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상고까지 제출하게 된 것이 바로 피프티 멤버들의 현 주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피프티 멤버들의 그 속내가 이 대중들에게 많이 읽힐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제2의 하이브건, 블랙핑크건, BTS건, 뭐건 영영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심지어 제1의 하이브도 이미 끔찍한 재앙이다. 왜냐하면 하이브가 BTS를 통해서 그야말로 중소돌의 기적을 가장 먼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홍준 대표님 역시 지금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니까는 이러한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사실상 이 전홍준 대표님의 어트랙트가 대박이 나는 것이 보기 싫다는 얘기죠. 자신들 눈엔 볼성사납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황당무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말도 있어요. 분명한 건 더기버스가 정작 어트랙트를 떠나서 용역 업무를 끝내자마자 일의 완성도와 퀄리티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리고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더기버스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에게 무언가를 해준 것보다 해주지 못한 일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더기버스는 결국 직상장을 가로채기 위해서 멤버들과 짜고 템퍼링을 벌였다. 겉으로는 단순 아이들을 가로채기처럼 보였겠지만 큰 그림은 바로 주식 상장에 있다. 돈이 될 만한 제목을 빼오는 것이 아니라 무려 입증된 성과가 있는
상장 재료 가치가 있는 상징돌, 몇백억짜리가 아닌 몇천억짜리 작업, 주식 청약에 돈다발 들고 몰려들듯이 이해관계인이 똘똘 뭉쳐서 사과 한번 치는 거다. 만약 가처분 결과가 인용되면 거의 끝이었던 판결을 앞두고 노골적인 편파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송출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상장,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목표인데 돈방석에 앉는다는 것이 보통은 실감나지 않는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에서 대박이 나고 하이브가 상장 추진을 했을 때 고평가 논란이 많았다. 그럼에도 기업 가치는 무려 8조로 상장되었다. 방탄소년단의 히트 하나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탈바꿈 하는 순간이었다. 방시혁만이 아니라 지분을 투자한 집단 또한 대박이 난 거다. K-POP 대세에 맞물려 중소돌의 기적을 일궈낸 어트랙트는 상장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직상장이 되면 급이 달라지고 투자자가 몰리며 소속가 수가 늘어나고 팬덤이 거대해지고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피프티라는 그룹의 후속이 터지지 않아도 기획사 자체가 굉장히 성장될 수 있었다. 그러니 이 직상장을 오히려 망쳐버린 것이 더기버스와 피프티 멤버들의 행태였다라고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 주 세력의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안성희 씨가 강남경찰서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 뭐 부른 거 아니냐, 기간을 미룬 거 아니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최근 이선희 씨, 아시다시피 이승기 씨와 연루돼서 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렸는데 결국 검찰로 송치되게 됐습니다.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 검찰로 송치되는 거 머지 않았습니다.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아무리 시간을 끈다 하더라도 그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유명 가수인 이선희 씨조차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검찰로 송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라고 과연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송치가 되고도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멤버들이 본안 소송을 안 거는 이유는 소속사에서 걸어주길 바라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이 왜 나왔을까요? 소속사에서 만약 피프티 멤버들에게 본안 소송을 걸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댓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뢰 파탄을 항목으로 다시 한번 가처분 소송을 걸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가처분 소송이라는 건요,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소송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 멤버들이 우리에게 본안 소송을 걸었네? 그러면 우리는 가처분 인용시키겠다. 이렇게 역소송을 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처분 소송을 잡고 늘어지고 항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또 있습니다. 본안 소송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가끔 사람들이 모르는 점이 가처분 소송이 먼저 되고 본안 소송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송에 순서가 없다라고 합니다. 가처분 소송을 나중에 걸고 본안 소송을 먼저 걸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아직도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면서 본안 소송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걸 수 있는 멤버들인데 왜 안 하고 있느냐? 본안 소송에서는 계약을 유지시켜주는 판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해 권고로 소취하를 이끌어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데 여기에 강제력이 없다라고 해요. 즉 계약 파기에 따른 귀책 유무를 따져서 채권자, 채무자 관계를 확정시켜주는 것이 본안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멤버 측 입장에서는 위약금을 내고 말지 회사로는 안 돌아가 라는 입장의 당시에도 이 위약금이 얼마나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위약금의 금액을 전해해 주는 것이 본안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에서 이 어트랙트의 승소라는 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라는 걸 뜻하며 본안 소송에서 어트랙트가 승소한다라는 건요, 위약금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예인들 입장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악용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 계약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안 소송이 돌아가면 연예인들에게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속사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계약이 파기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패소가 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피프티 멤버들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하며 엄청난 금액의 위약금이 딱 확정이 되면서 이게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피프티 멤버들의 속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팬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라디오에서 큐피드가 나오는 거예요 라고 되어 있는 이 글, 분명히 영국 팬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잭 웨더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도대체 이 영국 팬은 누구냐라는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을 찾아보니 이 사람의 SNS 계정을 찾을 수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데일리스타라는 곳에 링크가 이 사람 계정에 탁 남겨져 있었던 거죠. 직접 찾아보니 잭 웨더릴, 이거는 번역기를 돌린 겁니다. 연예계의 연예부 기자입니다. 연예부 기자 편집장 대행을 한다. 소재지는 런던에 있고 주제 전문성은 K-팝, 공연 리뷰 관련된 것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람은 K-팝 콘서트와 관련된 각종 인터뷰를 진행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영국 데일리스타라는 언론사의 온라인 8년 경력의 기자였습니다. 기자. 그리고 역시나 이 조 러브스 5050, 제프 벤자민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조작 계정과 역시나 팔로우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뭔가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이 조 러브스라는 곳이 더기버스의 직원이 운영하는 계정이 아니냐. 더기버스의 직원이 자신의 이 더기버스 회사 이메일로 가입을 했었다라는 정황이 발각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계정을 직접 로그인하려는 누리꾼들의 시도까지 있었다. 제가 막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멤버들 또 한 번 조작 가능성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이쪽 러버스라는 계정도 그렇고요. 제프 벤자민도 더기버스의 직원과 함께 사진을 찍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잭 웨더릴이라고 해서 이렇게 영국 팬, 아니 워딩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영국 팬이라고 하다니. 아니 상식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이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할 때 직업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직업을 이야기했음에도 그것을 말하지 않은 채 영국 팬이라고 워딩했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둘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더불어서 쭉 내려보면 더 황당한 건 무엇이냐? 이 잭 웨더럴이라는 사람도 역시 이번에 나온 피프티 새 앨범 재발매 양심과 씨름을 하고 있다. 상황을 생각하면 더럽게 느껴진다. 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피프티 멤버들을 위해서 전홍준 대표님이 발매한 이 새로운 앨범,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홍준 대표님이 멤버들이 복귀를 하는 그 심정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이 멤버들이 자신에게 소송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냥 프로젝트를 감행했다. 그러고 나서 이 강행한 프로젝트가 최근까지 승인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럼에도 멤버들이 돌아오기를 여전히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속뜻을 가지고 있는 새 앨범 발매를 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잭 웨더럴, 영국 팬이라고 나온 이 사람은 더럽다고 표현했습니다. 와, 이거는 이쪽 러브스부터 더기버스의 이 측근들, 지금 그리고 이 DC 인사이드에서 활동하는 각종 커뮤니티에 언론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사람들도 지금 속속들이 더기버스 관계자들이다. 거기에서 언론 조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영국 팬이라고 나왔었던 이 당사자의 충격 정체도 결국 K-팝 외신 기자였고 이 사람 역시 더기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계정과 연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자, 영국 평론가 몰리 레이크래프트, 이름도 어렵네요.
체리추라는 잡지의 편집자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체리추라는 곳이 홍보사 헬릭스의 브리트니 인터뷰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이 헬릭스는 알고 보니까 더기버스의 거래처였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의 인감을 도용한 계약서에 헬릭스 측에 사인을 한 사람이 바로 브리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리추하고 전홍준 대표님의 인감을 도용한 계약서에 사인한 이 헬릭스의 브리트니라는 사람과도 직접 연관성이 있고요. 미국의 평론가라고 알려져 있는 이 제프 벤자민 역시 이전부터 오기재 씨의 말을 받아 쓰는 기사를 냈으며 트윗 포스트를 올리고 더기버스 직원과 사진도 찍는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영국 팬이라고 나와 있는 잭 웨더러는 일반 팬이 아니라 영국의 데일리스타 온라인 편집자, 무려 8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자이며 방금 말씀드렸던 쪼쪼5050 더기버스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계정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어트랙트 내부 관계자라고 나왔던 인터뷰 당사자는 어트랙트에 이런 사람이 없었죠. 신분을 가장한 조작 인터뷰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고소까지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내 팬이 아니라 팬이 가장한 조작 인터뷰 아니냐. 이 인터뷰의 얼굴 실루엣이 그것이 알고 싶다 PD 중에 한 명과 닮았다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으며 트레이너라고 나온 사람은 진짜 트레이너가 맞나? 어트랙트에서 일한 트레이너는 맞나? 더기버스 측에서 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등장한 이 모든 인터뷰 당사자들은요. 하나같이 더기버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다 강렬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론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전홍준 대표님이 멤버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전홍준 대표는 절대로 멤버들을 받아주면 안 된다. 큐피드 같은 곡은 다시 나오긴 힘들며 결국 멤버들의 경쟁력이 필요한데 배신의 아이콘을 가진 이 멤버들을 대중들이 전홍준 대표를 보고 용서해준다 하더라도 이미 멤버들의 상품성 자체가 제로인 상태다. 그 중에 유일하게 아란이라는 멤버만 독자적으로 개인들 그룹으로 경쟁이 가능하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홍준 대표님이 멤버들을 받아준다라는 이 사상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엄청나게 반대 의견을 제 댓글에 남겨주셨어요. 그 댓글이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제가 평균 PPT 영상 올리면 달리는 댓글 수가 100개가 채 안 되는데 그 영상에는요. 조회수는 평소와 비슷한데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더불어서 이 아란이라는 멤버는 계속 돌아와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계속 누리꾼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심지어 뉴진스 멤버와 비견할 만하지 않냐 이러한 말을 내놓자 분노한 누리꾼들이 말이 되냐? 뉴진스 멤버들은 다이어트와 몸 관리에 철저하다. 아란이라는 멤버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그런데 이 멤버가 무슨 자꾸 음색 주머니다. 이 멤버가 돌아와야 노래를 살릴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의견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한 번 더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멤버들, 아란이라는 멤버 돌아와야 할까요? 더불어서 이 피프티 멤버들만이 아니라 더기버스에 관련된 이 뒷배 조작 세력이 굉장히 넘쳐나는데 과연 이들이 정말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댓글 의견 남겨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 더기버스와 안성기 씨만이 아니라 이 전홍준 대표님의 진심이 왜곡되고 있다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잭 웨더럴이라는 사람이 전홍준 대표님의 신규 앨범에 대해서 더럽다라고 표현하면 절대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